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던 때였죠. 그때가 2008년 정도였나요? 그때 제가 이제 신혼이었어요. 신혼이가 결혼하자마자 500에 25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 옛날이라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 친구들은 다 전세 아파트 정도는 다 마련해서 갔을 정도의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돈이 워낙 없어가지고 525만 원짜리 그 옥탑방에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서류를 보다가 그 계약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가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놀라운 거는 저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거기 이제 평수가 나오잖아요. 면적이 4평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4평짜리 옥탑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이 없었던 사람이 제가 그 금융위기 때 5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어요. 5천만 원이 있어서 투자한 게 아니라 다 빚이었죠. 그러니까 신용, 미수, 대출 이런 것들 자금 모아가지고 나도 이제 주식 투자로 잘해보자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마침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95%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5%가 가능한 숫자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능하더라고요. 계속 사고 팔고 하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하한가로 떨어져가지고 팔았는데 살짝 올라가요. 그럼 또 사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하한가로 떨어지고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한 5천만 원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525만 원짜리 사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내 돈도 아니고 빚으로 이루어진 5천만 원을 잃었으니까 저는 크게 잃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다시는 주식 투자하지 말자.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제가 되게 위험한 이건 일이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생각이 계속 오다가 제가 이제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그때 이제 경험이 떠올라서 잃지 않은 데 집중을 한 거죠. 주식은 도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주식 투자는 아예 제 선택지 없었어요. 주식은 여전히 제가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달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명확하고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일정한 구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환율이 아무리 하락해봤자 500원 이하로 하락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올라봤자 2,000원 이상? 더 넓게 잡아볼게 그냥. 3,000원 이상 올라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움직인다면 이 등락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 손실의 확정 권한을 계속 내가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준도 잡았었어요. 1,200원, 그러니까 역대 최저 환율과 최고 환율의 중간 가격이 한 1,200원 정도 형성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약간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초보자들한테는 1,200원을 제시해요. 1,200원 아래에서 사세요. 근데 그냥 사시면 안 돼요. 떨어질 때마다 나누어서 사세요. 그리고 올라요 만약에 그러면 파세요. 근데 오를 때 한 번에 팔지 말고 나눠서 산 만큼 나눠서 파세요.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3년 전에 인터뷰했었죠. 3년 전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 3년이 더해져서 거의 한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달러 투자로 7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 방법으로만 투자했는데 잃지 않았어요. 그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환율이 보여주잖아요. 지금 환율이 1,300원 이상이잖아요. 저는 1,200원 아래에서만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판다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잃을 수가 없죠. 아마 3년 전에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그 책에 나왔을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1,200원 아래에서 나눠 사시고요. 1,200원 이상이 되면은 투자 그냥 하지 마세요. 한 30년 동안 달러 투자 안 했던 사람이 지금 막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그냥 단순하게 지켰을 뿐인데도 제 말을 듣고 따라 하신 분들까지 모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1,200원 이상에서는 달러 투자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저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원 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
달러를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쉬어야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중간, 그 다음에 이제 엔화가 역대급으로 하락해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그 공백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공백의 기간 동안 이 내리면 나누어 사고 오르면 나누어 판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전략을 제가 뭐 거창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이에요.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달러로는 지금 하기 힘드니 주식 투자에 혹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낸 이 안전하고 일치하는 안전한 투자의 방법을 주식 투자에도 한번 응용해보자. 세븐 스플릿 전략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현재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내가 봤더니 삼성전자는 적당한 회사고 10만 원은 적당한 가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데 저는 보통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에 따라서 금액은 알아서 설정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몇 번 나눌지 몇 퍼센트 하락하면 사고 몇 퍼센트 상승하면 팔지도 본인이 알아서 세팅하면 돼요. 근데 제가 하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실제 지금 100개의 종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은 100개 종목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종목당 최대 7번까지만 나누겠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사실 시스템은 50번까지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네, 7번까지만 분할 매수하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질문도 해요. 끝이에요. 예. 7번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더 떨어지면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방이 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사다 보면은 진짜 그 종목에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100개나 분산했잖아요, 이미. 그냥 100개 중에 한 종목이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삼성전자를 사는데 10만 원에 샀어요. 저는 실제로는 7%나 5% 정도 하락할 때 추가 매수가 자동으로 되도록 세팅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는 보통 52주 기준가를 선정을 해요. 52주 기준가보다 얼마큼 떨어져 있는 상황인지 얼마큼 올라가 있는 상황인지 저가 대비해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냥 보통의 상황이라면 5% 정도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10만 원이었다가 9만 5천 원이 됐을 때 자동으로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떨어져요. 5%가 더 떨어져요. 그러면은 뭐 9만 원 정도에 또 사겠죠. 그러니까 10만 원, 9만 5천 원, 9만 원, 8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7번을 나눠 사는 거예요. 그 뒤로는 추가 매수는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바이앤홀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씩만 해도 35%가 단기간에 떨어지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올라갔다 떨어지기를 반복하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삼성전자로 이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로 잃어본 적이 없어요. 종목이 문제인데 종목을 어떤 종목을 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힌트를 얻었죠. 적당한 기업이 이제 핵심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달러처럼 자산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적당한 회사를 찾아야겠다. 근데 그 회사들을 찾는 건 너무나도 쉬웠어요. 제가 한 21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그거대로 사는 거를 추천은 드리지만 제가 초보자인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의 종목, 세 가지의 어떤 항목에 맞아 떨어지면 그 종목은 적당한 기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돈 잘 버는 회사. 예, 돈 잘 버는 회사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한 5년 정도만 봐도 돼요.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빚 적고 현금 많은지. 예, 빚 적고 현금 많은지도 그 재무제표에 들어가보면 부채 비율, 그리고 뭐 유동 비율, 유보율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이 제가 최근에 고른 주식들 중에 막 10, 20 막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자, 부채 비율이 적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 뭐 금융권이나 이런데 대출을 많이 안 받은 회사라는 거예요. 돈이 남아 돌고 월급 주고 하고 남아 도니까 빚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보율 막 1000%, 2000%, 10,000% 이렇게 쌓아놓은 회사들이 있어요. 자, 그런 회사들은 이자 수익만 해도 지금 고금리 상황이라 그냥 사업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배당 잘 주는 회사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자, 배당 잘 주는 회사라는 거는 돈을 잘 벌고 빚 적고 현금 많은지를 검증할 수 있는 회사예요. 왜냐면은 배당을 잘 준다라는 게 뭐 고배당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배당 잘 주는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한 5년 정도 차트를 봐요. DPS라고 하거든요. 현금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5년 전에는 주당 1,000원을 주던 회사가
1년 지나니까 1,100원을 줘요. 그 다음에는 1,200원을 줘요. 배당을 준다라는 거는 회사에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그래도 부채 비율이 막 은행에서 한 1000% 빌려놓고 있는데 배당을 막 주주들한테 나눠주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배당이 계속 상승하고 배당 것이 없는 회사. 이 3개 정도만 부합하더라도